안녕하십니까, 박래석쌤입니다. 지금부터 자격증 합격의 왕도 상위 0.1% 가는 확실한 학습법 10분이면 끝납니다.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부의 왕도는 있다 없다? 당연히 있죠. 당연히 두뇌가 작동하는 원리, 그게 맞는 공부의 왕도는 있습니다. 자, 그럼 자격증 공부의 과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일반적으로 자격증 공부를 한다고 하면 교재를 구하고 그 다음에 강의를 듣습니다. 인강을 듣거나 오프라인 학원에 가서 강의를 들어요. 그리고 개인 연습을 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교재, 똑같은 강의를 들어도 결과는 천차만별이에요. 교재와 강의는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공통된 것입니다. 그러나 공통된 교재와 강의를 가지고서도 결과는 다르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승패는 개인 연습에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좋은 공부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저는 문제풀이 학습이 좋은 공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공부를 위해서 개인 연습으로 교재를 반복해서 읽는다거나 또는 인강을 반복해서 듣는 거라 이런 배우는 것을 반복해서 하는 공부를 할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문제를 풀면서 공부를 합니다. 좋은 연습은 바로 문제를 풀면서 하는 학습이 좋은 연습이에요.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일단 자격증 시험은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알고 모르고를 구분해서 틀린 문제만 공부할 수 있도록 표적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 다음에 문제를 푸는 것은, 문제의 답을 하는 것은 배우는 공부, 정보를 받아들이는 공부보다 훨씬 강한 공부예요. 저는 문제를 푸는 것을 메이킹 학습이라고 하고 배우는 공부를 테이킹 학습이라고 하는데, 메이킹 학습은 내 두뇌의 온갖 자원을 동원해서 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강한 두뇌 에너지가 작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강한 기억을 남게 합니다. 그래서 좋은 연습은 문제풀이 학습이다. 그리고 왜 그게 좋은지는 방금 또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좋은 공부를 위한 어떤 문제풀이는 어떤 것이냐. 그걸 보기 전에 먼저 잘못된 문제풀이를 하는 걸 볼게요. 잘못된 문제풀이는 첫째, 시험 치르듯이 문제를 풀이하는 겁니다. 우린 문제는 두 가지가 있어요. 시험 목적의 문제가 있고 평가 목적이죠. 그 다음에 공부 목적의 문제풀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기 연습을 하는 문제풀이는 공부 목적의 문제풀이에요. 시험 목적의 문제풀이와 시험을 볼 때 평가를 받는 문제풀이와 공부 목적의 문제풀이가 어떻게 다른지는 다시 또 우리가 알아볼 겁니다. 그 다음에 잘못된 문제풀이는 틀린 문제를 반복하지 않아요. 그냥 문제만 풀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이 이제 잘못된 문제풀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죠? 자, 그러면 좋은 문제풀이. 첫 번째, 즉 공부를 위한 문제풀이에요. 이건 시험을 위한 문제풀이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이 한 문제씩 풀고 정답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일괄적으로 문제를 풀고 정답을 확인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30문제 쫙 풀고 정답 체크하면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건 대표적인 시험 형태의 문제 공부예요. 그거는 어떤 공부를 위한 게 아니라 평가를 위한 문제풀이 방식이에요. 자, 어쨌든 그렇게 했을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찍은 문제. 긴가민가하고 맞았어도 그냥 넘어갔습니다. 정답을 체크했을 때 정답으로 표시됐으면 오답으로 표시되지 않은 이상 주목하지 않아요. 그냥 넘어가요. 그 다음에 우리가 1, 2, 3, 4 선택 방법에 체크를 하잖아요. 자, 일괄적으로 문제를 30문제를 풀었으면 정답 확인을 위해서 체크를 해야 합니다. 1번은 몇 번, 2번은 몇 번 이렇게 체크를 해놓으면 이게 문제가 오염이 돼요. 나는 예전에 이렇게 생각을 했어 라고 그랬는데 틀렸어 라고 해서 다음에 다시 이 문제를 풀어볼 때 오염이 돼서 반복으로 문제를 풀어볼 때 효과가 반감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한 문제씩 풀고 정답을 확인한다. 그렇다면 그때는 선택 항목에 체크할 필요가 없어요. 체크하지 않고 머릿속에 이건 2번 문제 답은 3번이다라고 정답 확인을 했는데 3번 맞았네? 그럼 내가 생각하는 게 맞았다. 내 지식이 맞다고 다시 한번 확인하고 맞춤 문제 번호에 O 표시를 하면 됩니다. 틀렸으면 내가 틀렸네? 뭐가 틀렸지? 아니면 문제 자체에 대해서 원래 문제가 제시되어 있을 때부터 이걸 몰랐으면 여기엔 어떤 게 답이지? 라고 재학습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즉, 한 문제씩 풀고 정답을 확인하면은 선택 항목에 체크하지 않고 맞은 문제는 확신을 강화하고 틀린 문제는 재학습을 하고 합니다. 그리고 맞춤 문제는 O 표시만 문제 번호에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틀린 문제는 시간을 두고 반복을 해야 합니다. 바로 지금 틀렸다고 30분 후에 다시 그 문제를 다시 풀면 아직 단기 기억에 남아있는 것으로 우리는 문제 연습을 하게 돼요. 필요한 것은 장기 기억, 오랫동안 기억되어 있는, 장기간 기억되어 있는 그 기억을 강화시키고 연습을 시키는 건데 그냥 단기 기억으로 대응을 하게 돼요. 그래서 틀린 문제는 최소 하루 정도의 시간을 두고 반복을 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좋은 문제풀이 앞서 이야기했던 걸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말하는 이 6가지만 기억을 하면 오늘 공부의 핵심은 다 아신다라고 보면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 한 문제씩 정답을 확인한다. 그리고 선택 항목에 표시하지 않는다. 그리고 맞았을 경우에 맞은 문제는 문제본에 O 표시를 한다. 자, 틀린 문제는 왜 틀렸는지 재학습하고 맞은 문제는 내가 지금 맞은 게 맞구나, 내 지식이 맞구나 하고 다시 한번 반복해서 확인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틀린 문제만 시간을 두고 반복을 합니다. 틀린 문제만 반복을 해요. 그 중에서 이제 맞은 문제는 다시 반복 안 하게 되겠죠. 결국 맞춤 문제는 늘어나고 틀린 문제는 점점 줄어들면 반복이 될수록 언젠가는 모두 맞춤 문제가 됩니다. 자, 여러분이 기출문제, 예상문제, 어느 과목의 모든 문제를 맞출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당연히 신규 문제 혹시 한두 문제 나와서 다 틀리더라도 신규 문제도 어차피 기출문제와 예상문제 지식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틀릴 가능성 낮습니다만 설령 틀리더라도 아주 고득점으로 합격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제가 진짜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30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이 30문제를 한 4일 정도에 걸쳐서 하루에 10문제씩 정도씩 풀어나간다고 해볼게요. 우리는 300문제가 있고 실제는 하루에 10문제가 아니라 100문제씩 풀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예시로서 30문제를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자, 1일차에 우리가 1일차에 10문제를 풀어요. 이 10문제를 푼 것 중에 맞춤 문제가 있을 겁니다. 1일차에 맞춤 문제. 1일차에 맞춤 문제는 자, 1번, 4번, 8번을 맞췄다고 해볼게요. 3문제를 맞췄네요. 자, 2일차까지는 18번까지 했다고 해볼게요. 2일차는 앞서 틀린 문제 2번, 3번, 5번, 6번, 7번 이런 문제부터 다 반복을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결과는 2번, 6번, 7번 이렇게 11번, 14번, 15번, 17번, 18번을 맞았습니다. 2일차에. 자, 3일차는 25번까지 하게 되겠네요. 왜 그러냐면 앞서서 했던 틀린 문제를 반복하느라고 새로운 문제 나간 게 좀 많이 못 나갑니다. 새로운 게 문제를 많이 나간 진도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우리는 아는 걸 확실하게 알고 가는 게 중요한 거죠. 진도만 빨리 나가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3번 같은 경우는 3일차 할 건데 이건 세 번째 푸는 거예요.
물론 앞서서 1일차, 2일차 왜 틀렸는지 확인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해서 또 틀릴 수가 있습니다. 자, 3일차에 했을 때 맞은 것들을 볼게요. 이 9번은 3번을 해도 틀렸네요. 자, 4번째는 정말 화가 날 거예요. 이걸 또 틀리다니, 이게 또 헷갈렸다니. 그래서 아마 4일차에는 맞을 가능성이 높겠죠. 또 틀릴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아주 헷갈리는 것들 어쨌든 9번까지도 틀리기도 했어요. 나중에 오기가 나가지고, 그러니까 지긋지긋해서도 그게 거의 외워지다시피 알게 되더라고요. 자, 4일차 보겠습니다. 4일차, 이게 맞았네요. 이런 식으로 해서 4일차까지 해서, 자, 나머지 15문제는 완벽하게 우리가 다 맞췄어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문제는 풀어나가는 겁니다. 맞은 것은 확인하고, 틀린 것은 또 반복을 위해서 남겨놓고, 그렇게 해서 완전하게 문제를 정복해 나가는 공부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부를 했더니 과연 효과가 있더냐? 아주 많습니다. 효과의 사례는 일단 수능을 위한 공부 또는 중고등학교 내신을 위한 공부에서도 급격한 성적 향상을 이뤄냅니다. 저 개인도 고등학교 때 고2 방학식을 마치고 그때 제가 전교 19등을 했네요. 어떻게 하면 공부를 좀 잘할까 하고 나름 이제 생각을 했더니 이 방법이었어요. 눈이 방학식 말고 성적표 받아와가지고 밖에 눈이 흩날리고 있을 때 창밖을 보면서 한 1시간 정도 생각을 했던 방법이에요. 그렇게 해서 겨울방학 공부를 하고 났더니 그 다음 학기에 19등에서 1등으로 올라섰습니다. 자, 고3을 앞두고 제 앞에 있었던 19등에서 18명 모두 최고의 집중력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 시점인데 그 하위에서 18명을 올라가는 건 쉽지만 상위에서 18계단 올라가는 건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공부 방법을 바꾸고 나서 급격한 성적 향상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얘들을 저는 소방기술사예요. 기술사 공부를 하면서 다니고 있던 회사를 그만두고 공부에 집중을 하면서 그래도 수익 사업이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얘들 과외를 했었어요. 학원에서 이 한국사 세계사 지도를 했어요. 아크로비스타라고 서초동 유명한데 그 근처에서 했는데 그때 한국사나 세계사를 여름방학 동안에 애들이 이렇게 들으러 오는데 이 이 강의를 들으러 왔지만 저는 애들 개인 연습을 시켰어요. 앞서 말했던 방식으로 연습을 시켰고요. 그런데 거기에 오는 애들이 한국사, 세계사, 전략 과목 아닙니다. 워낙 애들이 못하니까 엄마들이 보낸 애들이에요. 근데 그때 왔던 애들이 중간고사에 거의 만점을 맞았어요. 거의 만점. 거의 모든 애들이 만점을 맞았어요. 중간고사 시험 범위에 문제 꼴랑 한 300개 정도 안 됩니다. 모든 이 참고서를 뒤져서 문제를 풀어도 그것만 다 완벽하게 풀 수 있으면 당연히 실수하지 않으면 만점을 맞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격증 취득에서도 단기 고득점. 저 소방 설비 기사 1년 만에 4종목을 후루룩 다 합격을 했어요. 전 철저한 문과생입니다. 대학은 동양사학 전공. 그 다음에 대학원은 심리학 전공입니다. 그리고 건설이나 소방, 전기 이런 쪽에 업무 경험도 전무했습니다. 저는 IT 경력자로서 IT는 유관 경력이기 때문에 소방 쪽에 응시가 가능해요. 그 응시 자격만 가지고 시험을 했는데 기사 그래 금방 합격하고 기술사 전공자들도 최소 한 4년 정도는 걸리지만 1년 만에 합격을 했습니다. 다 이 방법으로 해서 합격을 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인쇄된 교재로 할 때는 상당히 불편해요. 그러니까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공부 방법에 철저한 신뢰를 가지고 잘 하면은 인쇄된 교재 가지고도 합니다. 그런데 불편함은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온라인으로 앞서 방법을 그대로 똑같은 방법입니다. 할 수 있게 하는 데가 있어요. www.만공점라고 해서 mangong.ai.라고 하는 사이트에 가면요. 일단 한 문제씩 문제를 제시하고 맞은 문제는 반복해서 제거합니다. 한 번 풀어도 여기는 선택지에 체크하지 않기 때문에 오염되지 않은 문제로 계속 반복해요. 이 반복 역시 적정한 시간을 가지고 반복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인쇄된 문제집에서는 다루기 힘든 동영상 문제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운전면허 필기 같은 경우는 동영상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여기서는 동영상 상태로 연습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책으로 문제를 풀다 보면 분명히 이게 좀 문제가 있다. 정답이라든지 해설 또는 문제 자체가 좀 잘못됐다 했을 때 이게 참 찜찜해요. 이걸 출판사 쪽에 어떻게 또 저자하고 커뮤니케이션 하기도 그렇고 근데 여기는 온라인이다 보니까 바로바로 이게 뭐 좀 이상한 것 같네요 하고 이제 문제에서 오류 제기를 하면 바로 답이 옵니다.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학습자들이 피드백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학습자들이 이해하기 쉬운 해설들이 줘요. 좀 이런 해설들이 이해가 안 돼요. 그런 피드백들이 누군가가 어떤 분들이 했을 때 그게 맞춰서 되게 학습자 친화적인 어떤 피드백들, 해설들이 주어지고 있더라. 그 다음에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책을 들고 다니지 않다 보니까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이런 것 가지고 어디에서든지 이제 그 문제를 풀어볼 수 있는 자투리 시간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점이 있더라고요. 지금 여기에서 보면 뭐 한국사 능력 검증이라든지 운전면허, 뭐 임상심리사, 사자성어, 뭐 과학상식 300, 뭐 또는 소방설비기사 이런 종목들이 서비스되고 있고 계속 서비스 종목이 늘어나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 뭐 도전하고 있는 문제 이 종목에 이게 서비스되고 있지 않으면 그쪽에 요청을 하면 아마 또 오랜 시간 걸리지 않고 아마 준비를 해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만공점 AI 사이트를 활용해서 공부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한테 얼마나 도움이 됐을지 모르겠는데, 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혹시 이 공부하는 방법에 문의하는 내용이 있으면 댓글이나 또는 raseok gmail.com 제 이메일로 문의 주시면 제가 최대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원하시는 종목에서 단기 고득점 합격 기원하며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